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요. 취업 고객의 김도윤 코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멋있어지시네요. 예. 네, 세 분도 아름다우십니다. 영혼이 빠지신 것 같은데. 진심입니다. 안 보이는 중에 되게 영혼도 많이 없어지신 우리 그래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근데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왜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핑계로 한 2주 동안 푹 쉬다가 어쩌다 왔습니다. 다치셨어요? 네, 넘어지는. 수술했는데 지금 멀쩡한 거예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수술한 거 맞아요? 네, 하긴 했습니다. 부러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인대 그러셨구나. 그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분 또 함께 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취업 여행 지인이 오늘 아주 멀티플레이어를 걸 하는데 한윤 게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인사를 드리네요. 네. 여러분들의 진입 한유진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일당백영 활용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 기업에 면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취준생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8월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원하는 기업 공채는 지나갔고 막연히 내년을 기다릴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채용 공고에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요. 막상 정말 생각 없이 낸 곳에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된다 해도 가야 할지 고민이고요. 당장은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되면 가는 게 맞나요? 면접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주나요? 처음이라 질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고민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경험 삼아서라도. 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소개팅과 면접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많이 볼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갑자기 소개팅 얘기하고 나서 소개팅 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요. 저희 집안의 처자식이 사랑하는 처자식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오늘 사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기업인데 가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두 가지인데요. 그 한 번에 두 가지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오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어느 쪽을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진로는 사실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면접은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오늘은 면접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면접 일단 짚어주시죠. 그러면. 네,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면접 족보를 찾아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1분 자기소개라고 불리우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되게 막연해합니다. 그래요. 1분 자기소개가 이게 첫인상과 같은 좀 부분이어서 외우면 좀 부자연스럽고 또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잘하기 쉽지 않은 게 1분 자기소개인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첫 마디와 끝 마디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마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면접 같은 경우는 다대다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도 여러 명, 그리고 면접을 보려는 여러분도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뭐 4대7 아니면 3대7 이런 식의 비율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각 팀 팀장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팀, 우리 팀에 들어오려는 내 자식인지 아니면 딴 팀인지에 대한 분별을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서요. 첫 마디는 정답이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직무에 지원한 김도윤입니다. 땡땡땡입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는 어렵지 않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끝마디도 있다고 하셨죠? 네, 끝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유진 캐스터 혹시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둘 중에 어떤 게 편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 면접관들은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다 끝난 건가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명확히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유진 캐스터 같은 경우는 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하시면 예, 그게 끝 멘트가 그래요.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이것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다 마쳤다라는 걸 면접관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것.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상당히 속전속결로 김도현 코치님만의 방식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앞뒷 멘트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 멘트가 네, 중요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하기도 정말 계륵 같은 존재인데요. 예, 뭐 계륵, 예, 먹기도 그래요. 그렇고 버리기도 그런. 남자 네, 같은, 그래서 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선생님 그 면접 중에 어떤 순간에 가장 점수를 많이 주나요? 순간순간 점수 배율이 배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를 보는 항목 하나하나 여러분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인상만 남기시면 좋은 점수를 남길 수 있는데 그 점수 따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똑똑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 표정입니다. 그때 표정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정말 애정이 있고 가고 싶구나 아니면 그냥 연습하러 왔구나라는 게 단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들어갈 때 표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거기서 저는 90% 이상 먹고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표정만 보고 이 친구가 많이 알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있구나, 이 친구 생각이 없구나, 이게 딱 판가름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작한 다음에 3분 이내에 먼저 절반 이상은 떨어지는 멤버들이 결정이 돼서 그 면접에 가서 왜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나요라는 학생들은 이미 그 첫 인상에서 그렇게 박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되게 비굴하고 좀 뭐 송구스럽고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고 들어가는 느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연습한다라는 느낌 자체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아, 너 여기 연습하러 왔니? 라는 부분. 그쵸. 네, 그게 중요해요.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그런 네. 마음인데. 사실 저희 아나운서 시험도 이제 걸어오는 자세나 그럼요. 어떤 그런 딱 당당함 봤을 때 거기에서 눈빛 이제 뭐 이런 거. 결정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면접관들의 집중을 또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래 처음에 뭐 인상도 그렇지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두는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그 거? 면접관의 시선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입사 서류를 과연 면접관은 언제 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정답은 다들 맞추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기소개할 때 대부분 서류를 이렇게 뒤적뒤적 들춰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관의 시선을 여러분이 잡아야 하고 제가 면접에 임했을 때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방법적인 건 저는 포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즈. 예,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하는 약간의 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집중하고 시선을 좀 몰아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야 이렇게 쳐다볼 때 네, 그때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그죠? 네. 그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게 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는 이제 면접을 많이 가 보셔야만 하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지금 이 학생처럼 정말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고 오시면 여러분의 근육이 또 크게 또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어떻습니까? 그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노래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2차, 3차 다 먹혔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게 드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대다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끼리 1대1 면접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 면접관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잠깐 좀 쉬었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팀장님 오늘 봤던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누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있잖아 세 번째 봤던 사람 하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있잖아 아까 뭐 홍삼 이야기 하던 친구 뭐 아니면 뭐 치어리딩 했던 친구 이런 식의 그 특징을 잡아주는 맞아요. 그런 키워드가 더 지금은 춤보다 노래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을 얘기해서 그 사람께 기억을 남게 하는. 네, 잔상을 남기는 거죠. 자, 중요하겠네요. 예. 키워드. 제가 봤을 땐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멘트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중간 멘트는 키워드 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키워드도 우선 저는 종이에 다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7명 정도 들어갔을 때 면접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주어지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건 나만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2번에서 3번,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2,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를 좀 적어보는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내가 적고 싶은 걸 적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거 말고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키워드가 뭘지를 주요한 메인 키워드들을 좀 적어보고요.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 단어를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라는 순서를 잡아놓고 그냥 진짜 면접한다라고 하고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하나하나 토막토막 잘라내다 보면 짧은 시간에 원하는 말들을 다 후회 없이 뱉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코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면접관 입장에서 좀 학생이 들어오거나 취업 준비생이 들어오면 뭐 몇 초 만에 판가름이 난다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풍겨진 이미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비법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 갈비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갈비찜이 뭡니까?라고 대답하면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뻤던 순간, 즐거웠던 여행지를 떠올리게 되면 표정이 이렇게 기분 좋게 상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애정이 있나? 예, 그런 식의 또 이미지 변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음을 가리키고 치아는 7개에서 9개 정도 보여야 하고요. 뭐 입끝선은 올리고요. 이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생각 자체, 그 진정성이 보여질 수 있게끔 상상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신체적으로 반응,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반응들이 그런 어떤 좋은 상상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삼겹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말고도 네, 되게 내가 해맑게 될 것 같아요. 표정 되게 밝아지셨어요.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방송할 때도 하면서 항상 이 앞에 갈비찜, 뭐 삼겹살이 앞에 이런 있다. 거. 네. 참 좋지 않을까. 좋은 근데 방법인 것 이거는 같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진짜. 긴장도 좀 풀리고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우선 제가 해봤고요. 친구들한테 연습을 시킬 때 이런 거죠.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갈 때 갈비찜. 안녕하세요, 갈비찜. 이렇게 하면 갈비찜입니다라고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240호는 갈비찜입니다. 김승전 이름. 네, 그런 건 연습을 통해서 좀 주의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 좋아하겠네. 갈비찜을 좋아하는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진정성이 가장 큰 것 같고 어떤 단순한 멘트가 아닌 심리적인 부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어떤 점이 있을지 짧게 한마디와 함께 조언 한번 해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그 우선 기업에서도 그 면접관 앞에 면접자를 데려다 놓는데 드는 비용이 한 40에서 60만 원, 1인당 40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한다라는 느낌은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붙어놓고 안 갈지언정 무조건 붙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들이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한유진 캐스터가 오늘 그 고민 신청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TV 취업 상담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청 방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과 취준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 가족들의 고민 사연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02-397-7984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메일 나가는데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명 취업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족처럼 내일처럼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꽁꽁 싸매지 마시고 이쪽으로 연락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주 네. 취업 복귀기 김도윤 코치님 그리고 하루 종일 레슨 한유진 캐스터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